오늘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간 60%를 넘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6주 만에 50%대로 하락했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차에서 59.9%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아시지만 4월 중순 이후에 계속해서 60%대 이상을 기록해 왔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 계속해서 60%를 넘는 상당히 이례적인 지지율을 보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50%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59.9%의 긍정 지지율, 부정적인 응답은 35.3%를 기록했습니다. 이 국정 지지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가장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요. 직업별로는 무직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반면 학생들 중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1%포인트 오르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나눠서 보면은요, 민생당 지지층에서 8.2%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뢰기관 YTN,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일자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 4.1%,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하락했고요. 통합당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하락을 했습니다. 50%대로 떨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각에선 일단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그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집권 3년 차에 60% 이상 지지율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게 비정상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59.9%라는 거의 건 60% 가까운 지지율은 굉장히 비교적 다른 역대 정권에 비해서 높은 지지율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여권 지지층에서 빠졌다라고 하는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주, 전라, 사실 민생당 지지층도 사실은 광주, 전라 지역하고 똑같기 때문에 같은 뜻인데요. 이제 총선 때는 이제 집중을 가지고 긴장을 했기 때문에 여권을 지지해줬고, 또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국가 위기 상태에서 국민들이 힘을 모아줬고, 그래서 일정 정도 총선의 승리를 갖고 온 이후에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더불어시민당 출신의 말하자면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말하자면 거의 문제가 돼가지고 한 분은 이미 제명이 됐고 또 임명 당선자가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게 하나 있고, 또 열린민주당과 대통령의 관계를 굉장히 말하자면 최강욱 대표 후보자께서 당선자께서 과시하는 측면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아주 경미합니다만은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고,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재판 결과 문제까지 말하자면 모아서 생각해 본다면 소위 전체 여권 지지자의 생각보다는 소위 친문 친노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큰 여권 내에서의 어떤 경향성들에 대해서 호남 전라층에 계시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광주에 가고 여러 가지 어떤 최근 행보, 또 김종인 체제를 만들어가는 행보에 비해서 여권의 행보가 통 크게 말하자면 전체를 여당과의 포용적으로 한다든지 또 미래지향적 경제에 몰입하기보다는 공수처법이라든지 과거 재판 문제에 또 혹은 시민단체 문제가 있는 시민들의 국민들의 70% 가까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권이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다. 사실 이것은 말하자면 민주당 지지율과 연관된 것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당과 말하자면 현 정부를 이분할하지 않고 크게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여기 이 지표 속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었던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실망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소폭입니다만 일단 하락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미향 의원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친문 등등 좀 어떤 그 강성 지지층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과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어떤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현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윤미향 그리고 정대협 논란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한일 관계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비껴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부터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부분을 파기하고 한일 간의 갈등 전면에 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들 전반적 인식에서는 이 부분을 거의 문재인 대통령과 동일시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월 20일 전후로 해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0%도 넘어갔고 40%대를 겨우턱거리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의 민심은 굉장히 민심 위반이 굉장히 나타날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그 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조치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안정적인 지지율 유지라는 큰 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 같고 사실 제가 의사나 이런 의료 감염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코로나19가 올해는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3년, 4년 차는 큰 무리 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에 대한 성공적인 방역과 또한 경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등등으로 어떤 그 지지율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는데 이번에 윤미향 의원 논란 등등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